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철입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될 줄도 모르고 그들과 이렇게 갈등을 겪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 경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버지 댁에서 좀 살아도 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와서 살아라. 아빠 집이 좁긴 하지만 같이 살면 되지. 그렇게 경구와 며느리가 이사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특별히 만들어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랴, 집안일 하랴 바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딸 경희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지만 가끔 집에 들러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경희가 올 때마다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곤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자주 오시네요. 친정에 올 때마다 뭐 좀 사오시지 그래요? 경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아버님, 그렇게 하루 종일 TV만 보시면 어떡해요?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말투에서 비꼼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항상 제 수저를 꼭 놓아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에 수저가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깜빡했네요. 아버님이 직접 가져다 쓰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갈수록 제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 경구에게 이야기를 꺼내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가족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집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참는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더 큰 폭풍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저는 그저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몇 분이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친구분들 오셨네요.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어떡해요? 애기 잠 깰라. 친구들은 며느리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어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우리가 조용히 할게. 친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아까는 좀 심했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아이, 아버님도 참.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애기 잠 깰까봐 걱정돼서 한 말인데.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눈빛과 말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빨리 먹고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경구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이러세요? 방에만 계시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경구야, 사실은 며느리가 요즘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경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해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제 아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결국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법이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버님,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친정에 다녀올게요. 아버님은 여기서 편하게 쉬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없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쓸쓸히 추석을 보내게 되었죠. 그날 제 방에 혼자 앉아 TV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됐지? 문득 먼저 떠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저는 쓸쓸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의 무시하는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시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고 내가 청소할 때마다 방해돼. 언제쯤 따로 살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였다니.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얘야, 제가 부르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거기 계셨어요? 그래, 여기 있었다. 너가 한 얘기 다 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친구랑 농담한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농담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농담.
그게 농담으로 보이니? 내가 그렇게 네 눈엔 방해되는 존재였나? 며느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잠깐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너희가 나가. 이건 내 집이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 경구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나 봅니다. 경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와이프가 많이 속상해 하던데.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경구야. 네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방해되는 존재래. 언제 이 집에서 나갈지 궁금해한다더라. 경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마 와이프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경구야. 너는 네 아내 편만 들 거니?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경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좀 참으세요. 우리가 집 구하면 곧 나갈 텐데. 참으라고요? 제 아들이 저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제 마음은 이미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진 것 같았습니다. 경구야. 너는 내 아들이 맞니? 어떻게 내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경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았고 경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내 집, 내 가족 속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것일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마치 전쟁터 같았죠.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 경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경희는 항상 밝은 아이였죠. 하지만 이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우세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별일 없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경희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아들과의 갈등, 제가 느끼는 외로움까지. 경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라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와볼 걸 그랬어요. 경희의 말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아니다. 너 잘못 아니야. 넌 시집가서 네 살림하기도 바쁠 텐데 뭘. 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다. 경희야. 하지만 이건 내 집이야.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야 하니? 경희는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경희가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노인 상담센터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상담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표현하려 노력했습니다. 경구야. 아빠가 저녁 준비할 테니 너희는 쉬어라.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듯 했지만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아들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보였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 한 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쯤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일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근한 후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저 TV만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희에게 전화라도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바쁜 애를 왜 귀찮게 하나 하는 생각에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구가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축하는커녕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어 경구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경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생신이셨네요.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넌 네 아버지 생일도 잊어버리는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며느리도 내 생일을 몰랐던 거니? 경구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모른 척한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나 요즘 많이 힘들다. 드디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와이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집에서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경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 마음의 문제 아닐까요? 와이프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저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네가 보기엔 그렇구나.
하지만 난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이 집에서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아. 아버지, 그냥 참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경구의 말에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제 생일에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많이 속상하겠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없이, 축하 노래도 없이, 그렇게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그 이후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좀 비켜주시겠어요? 청소할 거예요. 아, 그래. 잠깐만. 저는 신문을 접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완전히 일어나기도 전에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가 제 발에 부딪혔습니다. 아, 미안해요. 발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런 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제 물건들이 자꾸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안경이 부엌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분명 탁자 위에 뒀었는데. 아, 제가 치웠어요. 거실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제 물건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가 저에 대해 험담하는 걸 들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밖에서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시아버지가 자꾸 우리 살림에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언제 그들의 살림에 간섭했다고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제 방에서 지내려 노력했을 뿐인데.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나 지금 집이야. 시아버지 밥 차려주느라 나가지도 못하고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눈에 띄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식사하실 때 좀 조용히 하실 수 없나요? 음식 씹는 소리가 너무 크세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조심할게. 그리고 그날 저녁 경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경구를 불렀습니다. 경구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와이프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경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와이프가 나를 무시해.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기도 해. 나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경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버지의 오해 아닐까요?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구나. 난 네 아버지야. 내가 거짓말을 할 것 같으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좀만 더 참으세요. 우리가 곧 집을 구할 거예요. 참으라고? 얼마나 더 참으란 거니? 난 이미 한계야. 경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편만 들 뿐 아버지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알겠다. 너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만들어내야 한다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 저는 그들에게 제 결정을 알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인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기로 한 제 결정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경구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경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둘 다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내 집인데 내가 이방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결심했어. 너희가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집을 구할 때까지 친구 집에 머물든 찜질방에 있든 너희 선택이야. 경구는 당황한 듯 했고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 특히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말을 들은 경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경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너는 네 아내 편만 들었지. 내 말은 전혀 듣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항상 아버지 말씀 듣고 있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며느리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을 때 넌 뭐라고 했지? 참으세요? 라고 했지. 그게 아들이 할 소리냐? 경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내가 없는 사람 취급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나?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너무 늦었어. 경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네 문제야. 내 집에서 더 이상 너희를 볼 수 없어.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버지 아들과 며느리예요. 경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나?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더러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라니요. 너희가 내 마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처럼 말이다. 이제 경구도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밥 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우리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했다고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노력했는지 아세요? 노력. 무슨 노력을 했다고 그래? 나를 무시하고 내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게 노력이야?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오해. 내가 직접 들었어. 네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너희는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구가 다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어. 아버지, 그럼 저희 보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어. 경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가족. 그동안 너희가 나를 가족처럼 대했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어. 오늘 저녁까지 짐 싸서 나가. 아버지, 경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늦었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어나라. 그런다고 마음이 바뀌지 않아. 경구가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도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마지막 말씀이신가요? 그래. 마지막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럼 저희가 정말 나가야 하나요? 그래. 나가.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야. 경구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겁니까? 더 이상 묻지 마라. 짐 싸. 경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짐을 싸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간단한 짐을 든 채 현관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 가야 하나요? 경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향해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경구와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아내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입니다. 혼자이지만 적어도 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경구와 며느리가 나간 후 집 안은 갑자기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 온 집 안을 감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문득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최선이야.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어.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딸 경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경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경구 부부를 내보낸 일, 그동안 있었던 일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 너무 갑작스럽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경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너도 내 편은 안 들어주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너무 걱정돼서요. 걱정할 거 없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경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성급했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경구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입니다. 며느리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릴 때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다시 한번 아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아내라면 제 선택을 이해해 주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모습도 TV를 보며 출근 준비를 하는 경구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혼자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경구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가버렸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오후가 되자 갑자기 경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짐 좀 가지러 가도 될까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와, 1시간 후 경구와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짐만 가지고 가거라.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는 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참았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오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럼 저희 가보겠습니다. 경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함이 집 안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땄습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며칠이 지나고 일상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혼자서 밥을 해 먹고 청소도 하고 TV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경구와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이웃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요즘 자제분들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나요? 아, 그게 잠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이웃의 물음에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경구와 며느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경이야. 웬일이니? 아버지 얼굴 뵈러 왔죠? 경이는 들어와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혼자 사시게요? 괜찮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 것을 경이도 알아챘나 봅니다. 아버지, 오빠랑 얘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대요. 후회.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굴었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도 좀 양보하셔야 해요. 오빠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어요. 경희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 다시 생각해 볼게. 경희가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경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경구야, 아빠다. 아버지. 경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한 번 만나자. 네, 아버지. 언제 만날까요? 내일 집으로 와라.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날 경구와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경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앉아라.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구나. 경구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경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바로 해결되진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다 보니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고 때로는 작은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래? 고맙구나.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너무 짰습니다.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맛이 없나요? 아니, 조금 짜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괜찮아.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 더 서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경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정성껏 끓인 건데 조금만 참고 드시면 안 될까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뭐, 내가 왜 짠 음식을 참고 먹어야 하지? 건강에도 안 좋은데. 아버지 그게 아니라 됐어. 난 안 먹겠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한동안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경구와 며느리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경구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 경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나가서 식사할까요? 와이프가 새로 국을 끓였어요. 그래, 그러자.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새로 끓인 미역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간을 조절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먹어 봤습니다. 이번엔 간이 딱 맞았습니다. 이번엔 맛있구나.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버님. 그 순간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었다가 이렇게 화해하는 과정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취향을 더 세심하게 파악하려 노력했고, 저 또한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려 했습니다. 경구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왔어요. 같이 드시죠. 오, 그래? 고맙구나. 며느리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양념 좀 더 넣어서 아버님 입맛에 맞게 조리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우리 집에 가득해졌다는 것을. 여보, 보고 있나? 우리가 이렇게 변했어?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경구와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경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집 안은 오랜만에 떠들썩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주며 즐거워했습니다. 오, 정말 잘 그렸구나. 우리 손주가
화가가 되겠어. 며느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경구와 경희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 문득 1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갈등과 아픔이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이 반찬 어떠세요? 아버님 입맛에 맞게 특별히 준비했어요. 응? 정말 맛있구나. 너희 어머니 솜씨만큼 좋아졌어.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경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1년 전 그때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다. 경구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것 같구나. 너희가 있어 나의 노년이 이렇게 행복하니 말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 그 자체구나. 우리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가까워진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여보, 이제 알겠어. 우리가 함께 꿈꾸던 행복한 가정. 지금 여기 있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요.